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취소심판 중에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그리고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변리사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 또 몇 가지 취소사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 이전 요건 위반 등으로 인한 상표인의 취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표권 이전 또는 질권 때 우리가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전하는데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질권 설정할 때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들인데 그것을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이제 그 상표 등록을 이제 취소시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정을 했으면 그 규정을 잘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안 하면은 적법 이전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 봐가지고 상표권 그것을 이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취소 안 나가려면 그 규정을 잘 따르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이건 출제됐던 문제인데 상표권의 분할 이전 시 유사 상품을 함께 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왜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 여기 상표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표권은 출원 분할이 아니고 그 출원 분할에 위반하면 거절 유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효 사유도 되는 거고. 근데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인 건 뭐야? 일단 등록은 적법 유효하게 등록이 돼가지고 상표권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이후에 어떤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취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상표권 취소 심판이 제일 처음에 상표권 취소 심판이 뭐라 했어요? 적법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 등록이 그 위에 상표법에 규정하는 소정의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 심판으로서 그 신규로 확정되면은 소멸시켜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등록은 유효한 게 된 거야. 이 상표권이 적법 유효하게. 근데 그 이후에 분리전하면서 유상품 함께 이전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취소시키겠다는 거야. 그 무효는 아니죠. 무효는 원래 등록이 잘못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시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공유 상표권자의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또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 위반됐다든가 업무표 저항권 양도 시에는 그 업무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양도했다든가 또 국가 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의 체등 이런 사례들의 경우에도 상표 등을 인정하는 것은 뭐야? 이런 공익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업무와 함께 상표권 이전할 경우에는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표장만 상표권 매장했다. 그러면은 위반되는 거죠. 또 단체 표장, 증명 표장도 뭐야? 이전하려면 특허청자 허가를 받아야 돼 있잖아요. 그걸 허가받지 않고 이전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권리는 취소시키는 거예요. 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해당한다 해가지고 이게 119조이랑 4호거든요. 여기 해당한다 해가지고 취소 심판할 때는 이거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해관계인만. 그래서 청구가 있으면 심판장은 그 취지를 전용사용권자가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는 건 누구냐? 이해관계는 보편적인 그런 것이 상표법에서 취소되어야 할 상표 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을 받아 이렇게. 대항을 받는 건 뭐야? 침해소송 당한다는 거예요. 형사고소 당하거나 뭐 내용 중 경고장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을 대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에 이해관계 뭐 이런 심판 들어오면 뭐 가서 치유하면 되니까 뭐 별 심판도 없고,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해관계도 옛날에 이해관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관계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이제 알아놓읍시다. 옛날에 이해관계 중요했을 때 쌓였던 판례들이에요. 예, 그것이 지금도 적용되는 거니까. 이해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은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종상품, 즉 유사상품 포함되는 거예요.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등록상표와 동일된 유사상표를 썼느냐는 안 따져. 그냥 그 상품과 동일된 유사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죠. 그런 자면은 이건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이번에는 등록상표와 동일된 유사상표를 따져.를 그 진상품과 동일된 유사상품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옛날에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런 자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는 아직은 영업을 외국에서만 해. 그러니까 국외에서 진상품과 유사상표의 동상표적 유사상표를 부착해서 생산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의 유사상품을 출원 등록받은 자. 이해관계 있는 거야. 옛날에 어떤 심판관이 이런 경우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세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은 올라가서 판례에서는 뭐야?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생산 판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외국에만 판매한 거 아니냐? 그런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품과 조리된 상품에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는 자. 예를 들면 대리점 모집 광고를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표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내용증 명령 경고장 이런 것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런 받은 자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상표 진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진상품을 해가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했는데 그 등록을 거절받은 자, 등록 거절받은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그 선등록 상표권자가 자신의 후등록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해 왔어. 그러면 반격으로서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사후 위반에다가 추도심판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으로서. 후등록 상표권자. 이런 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엔 중요한 것이고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쭉 한 번 정도만 이렇게 한두 번만 읽어주세요. 이해관계 부인 사례. 이해관계 부인 사례인데 심판 청구인이 취소심판 청구일 직전에 상표 출원해가지고 하였다가 등상표 유사한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이거 왜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있는 걸 입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자기가 해당되는지가 참 애매해. 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요 고상표랑 유사한 거를 출원을 해. 거절될 거 알면서도. 하고 딱 거절이 돼? 그럼 나 거절받은 자잖아. 그래갖고 이해관계 있다라고 딱 청구하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잖아요. 거절될 거 뻔히 알면서 유도해가 이렇게. 그런 경우를 하면 그게 입증된다면 이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종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해관계 있다 그랬죠. 동상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는지 여부 관계없이 업종만 동일유사한 동종이면 그런 경우에 법인 등기부에 보면은 사업 목적이 쫙 써 있잖아요. 여기 뭐 유사한 게 있잖아. 업종 나 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인정되겠냐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법인 등기부에는 뭐 하고 싶은 거 실제 안 하면서 쫙 써놓잖아. 그거 안 돼. 거기에만 등재됐다는 사실과 실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입증이 돼야 돼. 아니면 법인 등기부가 안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돼요. 사업자 등록증 보면 업태 업종 쓰게 돼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의무 있다. 그러면 의료업을 하는 거 있는 거잖아. 사업자 등록증은 되지만 법인 등기부만 가지고 거기 기재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동종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록상 정비의 사용 상품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적어도 경제적인
결연 관계, 어떤 연관성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없어. 그러면 그건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이 어떤 기술 제휴계약도 체결했는데 그것도 다 해지됐고 그 상품을 또 생산 판매하고 있지도 않아. 이런 경우는 뭐 동종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는 더 이상 또 얘네 한 사실도 없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인이 정부의 시정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얘네 잘못한 게 있나 보지. 그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걸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면 모르는데 표장 그런 건 아니고 상호가 유사해 막 이런 식으로 상호가 이런 경우에는 상호만 유사다 그러면은 안 돼. 근데 그 상호가 상표로 써 있다 그러면 되겠죠. 상표니까 상호가 아니고 트레이드 네임이 아니고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 다음에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던 심판 청구인이 등록 무효 신결이 확정되었고 그 소멸된 후에 등록된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등 소멸된 등록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추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효 신결 확정됐어. 근데 재출원 또 출원도 안 했어. 그리고 뭐 더 이상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도 뭐 모르겠어. 도대체 추측이 안 가. 그런 거면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저명상표 이건 약간 중요한데 저명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그 저명상표 전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 경고나 등록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당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이해관계 있다라고 봐야 되냐 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고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명상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저명상표권자가 네가 쓰는 거는 뭐야? 이종 상품이 이종 영업이지만 내 건 저명상표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가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침해손 걸고 이런 거거든요. 상품 위사하다고 인정해서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럼 그래? 그 반격으로 내가 추적을 올라왔더니 그럼 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나는 그 동종업에 종사하고 있잖아. 저명상표의 그 사람의 상품하고는.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항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유명한 미키마우스 사건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요거는 조금 유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게 당사 적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그 판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해관계가 성립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가 옛날엔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도 많은 건데, 이때 청구인은 그걸 입증 책임이 있어. 자기가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을. 근데 이해관계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청구시가 아니고 막 심결시야. 심결시까지만 입증을 하면 돼. 그때까지 동종 영업을 개시를 하면은 이해관계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는데 청구됐다. 그러면 이것은 부적법 각하, 신결 각하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 수혜가 소멸한 경우의 취급은 이제 4호에 해당하는 거, 이것을 심판 청구한 후에 취소 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지면 요거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취소를 면한다 이렇게. 다른 거는 뭐랬어?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건 취소를 면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청구됐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런 절차적인 하자를 다 치유를 하면 되는 거야. 메꾸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랬어요? 이것은 경미한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청구된 후라도 하자를 치유하면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들었다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하자는 치유 안 하고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 참 한심하지.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대형 우리나라에 탑3 안에 드는 로펌이야. 보정서를 내면 의견서 내고 보정서 각각 내야 되는데 의견서에다가 뭐를 보정합니다. 이러고는 했다가 거절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또 거절 처분이 잘못했다고 싸우는데 아니 너 적당히 싸우다 보정하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넌 잘못한 거야. 보정서 안 내서. 이런 일이 있듯이 아니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데 그걸 하자 치유는 안 할 생각은 맨날 싸울 생각만 해. 그 의뢰인만 괜히 돈 나가고 시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확정 이렇게 해가지고 사후에 해당한다 해서 취소 신결이 확정됐다. 이러면 뭐야? 그때는 이제 그 확정된 때부터 그때부터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다만 이게 사후는 경미한 하자니까 34조 사망 제조출로서의 부등록 사유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사유인데 요거는 5호입니다. 5호 119조랑 5호. 상표권 분리 이전 후 부정 목적으로 부정경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런 게 사용으로 인한 상표정 취소 심판이에요. 이거 봅시다.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 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에 속하게 되고 그중 1인이 자기의 등록 상표 이전 상품과 동일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하는 취소 심판을 말합니다. 이거 왜 이런 조항이 생겼느냐? 옛날에는 연합상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연합상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뭐냐면은 이제 갑이 A라는 상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심유라고 칩시다. 심유에 속한 상품이야. 등록이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싶어. 그런데 상품이 B야, B. 근데 또 심유야, 이것도. 뭐 유사한 상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우는 유상품이 아니라도 같은 류에 속해. 같은 류에 속하면은 이거는 연합상표로서만 출원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상표가 되는 거고, 이게 연합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상표 출원했다? 그러면 이걸 일반 상표 출원했다? 그러면 나중에 거절이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의견서 내면서 보정을 해가지고 연합상표로 보정을 했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이 A와 A-는 연합관계에 있는 상표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갑이 을에게 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거와 이 연합관계 있는 상표들은 모두 함께 이전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유사상표가 뭐야? 다른 사람에게 귀속이 되잖아. 서로 각자의 다른 주체에게. 혼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전 예방을 하는 거야. 오인운동 방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98년 3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98년 3월 1일부터는 연합상표 제도를 폐지를 했어. 대신에 상표권자가 재산권 행사의 한 유형으로서 이런 상표를 각자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어. 나는 A만 쓰고 나는 A-는 을 넣었어. 너가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고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고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한 결과 그중에 갑이나 또는 을이나 그중에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씀으로써 이제 이 중에 갑이 예를 들면 을이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갑의 부정경쟁 목적으로 갑의 상표하고 갖고 있는 거하고 뭐야? 오인 또는 혼돈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썼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상표 등록. 그래서 분리 이전 후 상표권자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 사용 의무를 부과를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 위반하면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경우에 꼭 을만 취소당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을이 그렇게 부정경쟁 목적으로 썼다면 을이 취소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갑이 부정경쟁 목적으로 이렇게 취소됐으면 갑이 취소되는 거야. 분리 이전 후에. 어느 게 하나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으면.
그래서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려면은 동일인에 속하는 유사한 등록상표가 이전에서 각각 다른 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것. 아까 사례에서 봤죠. 그다음에 이전 후 상표권자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기존상품과 동일된 유사상표를 사용했을 것. 자기의 등록상표예요.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아니고 자기의 등록상표를. 상품은 동일된 유사야. 그러나 상표는 동일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야. 그래서 부정경쟁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느 일방의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부당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다른 한쪽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예. 핵심은 부정경쟁 목적이 항상 키워드 다른 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부합해가 편성해가지고 프리라이드 해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상표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런 상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경우 당연히 있게 인식하겠죠. 그 다음에 오인운동케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객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운동을 생기게 한 경우일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오인운동이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오인운동이 생길 염려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청구인은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제척기간 3년 있고, 그 다음에 취소심판 청구 해당 사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취소에 영향 미치지 않아. 제재 규정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되면 그 전형사용권자 그밖에 상표하는 권리관자에게 통지를 해야 될, 심판장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도 취소 신결이 확정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이고, 이때는 제재조치 부등사유 3년간 재출연 금지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요번엔 6호예요. 6호.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되는 상표의 등록 취소 심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상표권자, 전형사용권자 또는 통사용권자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타인성과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성과 모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건 원래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우리 상표법 92조 2항이. 이에 해당하는 상표가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 상표가 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청구한 상표 등록, 청구한 취소 심판이에요. 청구하는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이제 부정행위 방지법은 타인성과 모형행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고 이것은 강학상의 용어고 실무상의 용어예요. 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질세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타인성과 모형행위다. 모형인 것은 자기 것을 남의 것을 자기 것이냐 해가지고 무단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행위 하나로 경쟁 행위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예? 거의 부정행위 행위는 거의 일반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정경쟁방지법 이 조항을 넣은 거에 발맞춰 가지고 상표법은 이와 같이 신성질 원칙에 반하는 상표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92조 2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번호와 같이 119조 1항 6호와 같은 상표는 취소 사유를 규정한 거예요. 등록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취소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취소 요건은 이제 타인의 성과를 모형하여 그 등록한 상표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호를 무단으로 받은 경우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또 브랜드 공모전의 당선자를 심사위원이었던 자가 무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또 정부 연구과제 수행자가 연구과제에 해당 성과물의 명칭 등을 무단으로 등록받고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I, 서울, U 이런 서울시
과제를 받았을 거 아니야. 이 어떤 회사가 디자인 회사인지 광고 회사인지 이걸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이걸 서울시에 줘야 되는데 지가 떡 등록을 해. 말이 되는 얘기가 안 되지. 예. 그래서 이때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심판의 경우에 누구든지냐 이해관계인이냐 따져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누구든지지만 어떤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해야 돼. 그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해관계인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야. 그 상표에 관한 권리자라는 것은 뭐야? 타인으로서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드는 성과의 보유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요거의 취소 사유는 뭐야? 설정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책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다죠. 불산 취소. 나머지는 3년이 제책기간이랬죠. 요거는 뭐야? 5년이야. 5년. 예.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5년인지 아닌지 아는지. 예? 예. 그래서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심판 청구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지면 이제 본호의 상표등록 취소를 면할 수가 있어. 이건 또 다르죠? 그러니까 뭐야? 그자의 이제 동의를 얻는다든가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 면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심판 청구하면 전용 사용권자나 그 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신결이 확정됐다? 그럼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이고 제주출입 사유인 34조 3항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표장 등록 취소 심판이에요. 이거에 대한 취소 사유를 봅시다. 7호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 소속단체는 그 단체 정관을 위반을 해야 돼. 정관을 위반해가지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정관을 위반해가지고 단체 표장을 사용한 경우, 사용하게 한 경우, 정관 위반해서 사용하게 한 경우, 정관을 위반해서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의 오인은 오인인데 뭐야? 품질의 오인이 대표적인데 그 밖에도 뭐야? 지리적 출처의 오인도 해당되는 게 이게 특징이야. 이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일으킨 경우, 이건 다 일반적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다만 단체 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에게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주의를 다해서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표장 설정 등록 후에 정관을 변경을 했어. 요번에는 이거는 정관을 위반해서 쓴 거거든요. 이거는 정관을 아예 변경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표 품질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 업무와 관련된 상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서는 뭐야? 지리적 출처를 오인하게 한 경우가 없죠. 여기는 품질의 오인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지. 예? 그 조문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테크니컬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걸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혼동을 불쾌하게 염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단체 표장을 사용해 가지고 이때 다시 또 품질의 오인이나 지리 출처의 오인을 하게 하나, 이때 또 지리 출처가 또 들어가요. 타인 업무와 관련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이건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하였음에도 단체 표장과 고의로, 즉 뭐야, 알고, 이런 얘기죠. 알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상표권자는 이렇게 감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게을리하고 위반하면은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서 한 경우는 이제 취소심판 청구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해당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는 단체 표정 그때부터 소멸되고, 또 심판장은 그런 단체 표정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등록한 자에게 통지를 해야만 하고, 제척기간은
3년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취소 심판이야. 요거의 취소 사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거 비슷해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속단체의 가입에 관한 정관에 의해서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또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이런 것처럼 단체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됩니다. 또는 그 지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그 단체 가입을 허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취소 사유가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상표법 223조를 위반해서 단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상품 품질 오인 또는 지적 출처에 대한 혼동, 이런 것. 여기서는 지적 출처에 대한 또 혼동이야. 오인이 아니고, 이번에는. 지적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 차이점, 문구들이 조금 앞에 거하고 또 다르죠. 단체 표장하고, 전표에 대한 혼동. 상품. 이렇게 가져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면은 223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음 이어 지적 표시예요. 이런 거는 각자가 쓸 수가 있어. 각자가 쓸 수가 있는데, 지적 표시, 둘 이상의 지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이 서로 동음 이어 지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거는 각 단체 표장권자는 와 그 소속단체원은 지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 표장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혼동 방지 표시 의무가 있어요. 이름 소리는 똑같은데 동음 이어인데 사실 장소는 다르잖아. 소비자 헷갈릴 수가 있잖아.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서 써야 된다고. 그런 경우는 각자가.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품질 오인하게 하거나 지적 출처에 혼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면은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심판 청구됐다. 그 위에 이런 사실 없어질 경우 했다. 그래도 취소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규 확정되면은 지적표시 단체 표장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이고요. 심판장은 이런 청구가 있으면은 그 해당 지적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3년이고요.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표장 등록 취소 심판. 이건 이제 119조 1항 7호에 있는 것인데, 증명표장권자가 이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해가지고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정관 또는 규약이라는 건 개인의 경우를 하고, 정관은 법인의 경우를 얘기한다 그랬고. 자, 이런 경우에 나 요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자에게만 요것을 증명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이렇게 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등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그렇게 안 하고 정관이나 규약을 준수 안 하고 그걸 위반해가지고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거예요. 취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자기 상품에 대해 사용해. 증명표장권의 특징은 뭐야? 증명표장권자는 자기 상품에 쓰면 안 돼. 남이 사용하는 그 상품을, 그래, 이런 품질을 갖춘 조건을 갖췄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을 하는 자거든요. 근데 자기 상품에 쓰면 그건 안 되는.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썼다 그러면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표장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해가지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의 특성, 즉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 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 즉 줄여서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건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소사유고, 그 다음에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해가지고 수요자에게 그런 상품의
특성, 즉 품질, 원산지, 생산물 그 밖에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즉 고의로죠.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명표정권자가 그 증명표정을 사용하신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 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슷하죠. 다 조항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취소가 심판이 청구됐다. 그럼 청구 이후에 이런 해당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규 확정되면 증명표정권은 그때부터 소멸되고, 심판장은 증명표정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3년이라는 제척기간에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